네,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시가 차트를 보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829, 83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보이고 나서 하루 이틀 3, 4, 5일째 쉬고 있는 겁니다. 왜 쉬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한 것도 있고 개인들이 매수하도록 누군가는 방치한 영향도 있겠죠. 그 조정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을 그냥 내리꽂아서 조정을 시키는 경우, 가격을 내리꽂아서 개인들을 겁주고 개인들 매도 물량을 나중에 추후 올리면서 받아내는 경우. 두 번째는 기간 조정입니다. 지루하게 만들어요. 개인들의 성급한 성향을 이용을 합니다. 지루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가격은 빼지 않고 가격을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루하게 만들어서 나 이거 저거 지금 날아가는데 나 저거 해야겠다, 팔게 만드는 그런 기간 조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기간 조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왜냐면 내일 당장 장대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800포인트까지. 그럼 가격 조정이겠죠. 60일선 위에서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5일간의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은 어떤 종목들로요? 코스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섹터에서요. 물론 대북주들도 종목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북주들이 순환매 장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시장이 가격으로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도 안 오르고 있고, 그렇죠? 대북주가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조금이라도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5일 동안은. 어떻게든 대형주들을 좀 눌러서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판도가 바뀌겠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4일 동안, 어제까지 4일 동안 많이 샀잖아요. 코스닥에서. 오늘 한 400억 정도, 400억대 매도가 나왔어요. 아침에 좀 매수로 덤비다가 하루 종일 오늘 개인들이 매도했어요. 자, 하지만 매도량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다 샀는데 개인들의 매수량 대비 매도량이 적어요. 자, 오늘은 사실 크게 흔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팔았어요. 자, 흔드는 구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왕창 파는 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날 같이 9월 4일 같이 1700억을 판다든가 8월 31일 같이 2150억을 판다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산 만큼만 딱 팔아줬네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던 7월 4일부터 보면은 아직 개인들은 8,800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멀었어요. 강력하게 끌어올리든 강력하게 내렸다가 끌어올리든 어떤 출렁임을 줘서 공포감을 줬다가 끌어올리든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한 1, 2천억씩 파는 날, 그때부터 조금 이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베팅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제까지 말씀드렸듯 대북주 순환매 장세에서 아직 덜 뜬 종목이 공략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또 좀 더 안전하고 유효할 겁니다. 주식은 지금 못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거 못 먹는다고 평생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 못 먹는다고 평생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 세상 끝나가지고 주식시장 종료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크게 항상 올라가는 거는 있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건 나중에 조금 더 장세가 좋아지면, 좋은 장세고 더 펼쳐지면, 개인들이 최소한 물량을 많이 버리고 개인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게 딱 보여지면 그때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흔들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많이 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빼려면 공포감을 줄 수도 있어요. 막 거칠게 흔들 수가 있어요. 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당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 10% 밀렸어. 20% 밀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더 비중을 실어서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비중을 실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니 더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쉽게 수익을 주겠어요? 어떤 종목이든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주들은 자기들 종목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도 개인들 떼놓고 하려고 어떤 식으로 흔들 겁니다. 강하게. 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렇게 어떤 종목에 강하게 비중 20% 30%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묵직하게 수익 전환돼서 크게 먹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묵직하게 크게 가는 것들이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늘 안 해도 돼요. 내일 당장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게 될 겁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역대급 10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내렸고 가장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겁니다. 6개월간 하락 장세에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횡보 조정 장세 필요하고 또 그만큼 2, 3개월, 3, 4개월 강세장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런 걸 해야 될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들 매도량이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오려면 흔들어야 돼요. 그 흔들 수 있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많이 덤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기본 물량을 가지고 많이 하거나 기껏해야 한두 번 더 사거나 정도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주력주로 비중 실어서 먹을 때가 올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물 흐르듯. 주식시장 짧지 않아요. 1년 전에도 주식은 열렸고 1년 전에도 상한가는 나왔고 2년 전에도 상한가는 나오고 급등주는 나오고 2년 전에도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2년 뒤에도 마찬가지.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5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50년 뒤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걸 못한다고 주식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 지금 매도 못했다고 망했어. 더 이상 주식 나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쉽게 주는 시장도 아니고 또 대북주들이 골고루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올라가는 거 못 잡아서 평생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주도 테마는 언제든지 나오고 그렇죠? 테마주는 언제든지 나오고 급등주는 언제든지 나오고 대박주는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어요. 시기에 맞게 물 흐르듯 때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량을 그렇게 많이 실어줄 때가 아니에요. 종목당 언제 사고 터질지 모릅니다. 자, 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묵직하게 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베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베팅할 때까지 돈이 남아있으려면 지금 그냥 한 종목에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도 테마는 사실 보면은 네이처셀 같은 거, 바이오에 설거지 파동 나오는 거, 이런 거랑 대북주, 아직 많이 안 뜬 대북주들, 그런 것들이 순환매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크리스탈 같은 거 보면 오늘 조금씩, 바이오의 중형주급 이상이 종목 돌아가면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결국 바이오 장세가 돌아오면 시장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처셀은 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옛날에 보면은 설거지 파동이 나올 때 물론 네이처셀도 지금 대표이사 악재, 대표이사 구속되고 막 이렇잖아요. 언제든지 거래 정지 돼가지고 언제든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폭등할 때도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폭락할 때만 생기지 않아요. 저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자, 예전에 몇 년 전에 2년 전쯤에 이거 한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코리아 015, 025, 035, 045였는데 자, 30% 파동으로 10연상인가 9연상을 갔어요.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1, 15, 25, 35, 45가 전부 다. 와, 이거 대박이다. 동전에서 9,000원, 8,0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10연상인가 9연상을 끝으로 거래정지 후 상장 폐지 정리 매매되고 끝났어요. 최고점에서 거래정지 되고 상장 폐지돼서 그냥 8,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냥 휴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물론 이거 선박펀드로 마지막 설거지 파동입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데 그냥 누군가 그냥 작업과 탐욕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스크가 큰 것들은 그만큼의 리턴도 커요.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러면 초하이리스크 초하이리턴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공략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은 타이밍을 놓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하지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많아요. 늘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나와요. 언제든지. 2017년 4월이네요. 이거 그쵸 보죠? 2017년 4월. 그러면은 지금 1년 한 5개월 전이네. 이때 이거 말고 이런 게 안 나올까요?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론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네이처셀도 만만치 않게 4,000원에서 4,000원까지 6만원대 갔다가 4,000원까지 폭삭 망했다가 4,000원에서 지금 12,000원대 온 거잖아요. 3배 온 거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파동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설거지 파동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떨구고 종료시킬 수 있어요. 물량을 떨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폭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폭등을 시켜야만 이거 대박이다라고 많은 자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정리하고 있네요. 왜? 이거 찝찝하거든. 외국인들이 물량을 4일째 정리하고 있어요. 올리는 동안. 4일째 꼬시려고 정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쉽긴 해요. 결과론적으로 아쉽긴 해요.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돼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탐대실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이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갈 만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얘가 정상적으로 종목이 바뀌면 그때는 그때 공략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말고도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기고 원체 종목들은 그런 맨날 상승한 종목 맨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너무 아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수요일 9월 10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